생각이 많이 나네요. 우렁찬 소리가 나죠. 네. 뭐 이것도 또 나름 감성이니까. 네. 그래도 승차감은 나쁘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역시 고급차로 만들어서 승차감에 신경을 많이 썼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제가 지난 가을에 오스트리아 가지고 벤츠 E클래스 시승행사에 다녀온 적이 있거든요. 네, 신형 E클래스요. 네, 신형 E클래스 11세대 신형 E클래스를 타고 왔는데, 그때 벤츠에서 특별 이벤트로 역대 E클래스 모델들을 모아놓고 타볼 기회를 줬거든요. 그때 W124 네. 모델이 있었습니다. 네. 비슷한 점이 되게 많았어요, 사실. 네. 진짜 이 차가 그러면 벤츠인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벤츠의 E클래스랑 이 차랑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될까요, 그러면? E클래스를 바탕으로 만든 차가 체어맨이긴 하지만은 사실 W124 E클래스와 비교했을 때에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차이가 납니다. 일단 기본 뼈대부터 상당히 좀 크기를 키웠기 때문에 우선 제일 큰 차이가 나는 부분은 크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구조적으로는 공통적인 면이 있지만은 그렇게 차의 크기를 키우는 그런 과정에서 달라진 부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 개념 자체가 E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오너 중심의 세단이었다고 한다면은 이 체어맨 같은 경우에는 뒷좌석 중심의 고급차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주행 특성, 감각 이런 측면들은 상당히 고급차 중심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플랫폼이랑 파워트레인이랑 모두 가져온 것도 맞죠? 네,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변형을 거쳤기 때문에 공통점은 있지만 상당히 차이는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시승을 하면서 상당히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네. 그 클래식카를 타면서 지금 이 차를 탈 때도 약간 이 변속기 모양이라든지 구조적으로도 상당히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그렇죠. 사실 뭐 엔진, 변속기 이런 것들은 뭐 국내에서 생산을 한 것들도 있지만은 변속기는 그대로 가져다 썼고요. 거의 뭐 동력계 쪽에서는 벤츠라고 보아도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브랜드끼리 기술 공유라든지 파워트레인 공유, 뭐 플랫폼 공유 그런 거는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 아닌가요, 업계에서? 이 체어맨을 개발할 적만 해도 그런 식의 공유가 이루어지는 경우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벤츠와 비교를 하면은 쌍용은 상당히 규모가 작은 회사고 역사도 짧은 회사여서 벤츠 입장에서 이렇게 막 공유라는 개념으로 뭔가를 넘겨줬다라기보다는 쌍용에서 좀 큰 비용을 지불했기 때문에, 그리고 벤츠에서도 뭔가 아시아 지역의 어떤 거점을 확보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지, 그러니까 플랫폼 공유라든가 그런 개념으로 보기는 좀 어려운 면은 있습니다. 사실 조금 전에 달렸던 그런 약간 좀 노면 좋지 않고 이제 저속으로 달리는 그런 구간에서는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체어맨의 고질병 중에 하나인 이 ECS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그 전자제어식 쇼크 옵서버가 좀 고장난 상태예요. 그래서 요철 같은 부분에서 조금 좀 단단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이 차의 진가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좀 포장이 잘 된 고속도로라든가 지금 달리는 이제 자동차 전용도로 이런 데를 달릴 때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승차가면 이제 좀 더 나아지는 거네요. 그렇죠. 네. 지금 이 스마트폰 충전기 때문에 가려서 잘 보이진 않지만은 ECS 버튼이 있거든요. 근데 일반 모드일 때는 좀 더 부드럽게 승차감이 조절이 되고, 스포트 모드를 눌러서 이제 스포트 모드를 하게 되면은 약간 좀 더 탄탄하게 반응을 하는 그런 식으로 조절이 되는 기능이 있습니다. 요즘 차들에는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방식이잖아요. 그렇죠. 네. 원래 E클래스에는 그런 것이 들어가 있는 것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만 보더라도 E클래스와는 조금 좀 다른 기술들이 들어가 있는 그런 차라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승차감이 제가 지금 타보니까 소음 부분 말고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역시 고급차로 만들었구나. 고속에서 주행감이라든지 코너 주행감 같은 건 어떤가요? 고속에서는 뭐 스티어링 휠이 약간 좀 가볍게, 파워 스티어링의 어떤 무게감 같은 것들이 조금 가볍게 설정이 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만 유의하면은 전반적으로는 좀 안정감은 꾸준하게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고속에서 달릴 때 스티어링이 약간 가벼운 느낌이라는 걸 빼면은 전반적으로는 뭐 승차감 자체는 묵직한 편이고요. 그래서 속도를 제법 높이 올리더라도 이렇게 불안한 느낌은 크게 들지는 않습니다. 아, 이게 또 제동력이 굉장히 탁월하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브레이크감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운전자들이 흔히 접해왔던 차들하고는 좀 제동감이 좀 다릅니다. 초기 반응이 좀 둔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좀 페달을 깊이 밟아야 제동이 제대로 시작이 되는 좀 그런 느낌이 있는데, 한편으로는 브레이크 페달을 밟는 정도에 따라서 속도가 줄어드는 정도도 거의 비슷하게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제동하는 정도를 조절하기에는 상당히 좋습니다. 하지만은 초반 반응이 그렇게 빠르지 않기 때문에 좀 둔하게 느껴지는 면이 있어요. 비슷한 시기에 나온 다른 고급차들을 타시던, 다른 고급차들을 운전하셨던 분들이 체어맨을 탔을 때는 브레이크가 좀 안 드는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실제로 이 체어맨의 감각에 좀 익숙해지고 나면은 제동력 자체가 떨어지는 건 아니고 오히려 좀 다루기가 좋은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클래식카랑 올드카를 구분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가요? 그냥 올드카는 일반적으로 그냥 오래된 차, 출고된 지 오래된 차, 나이 많은 차를 가리켜서 올드카라고 하고, 클래식카라고 했을 때는 클래식이라면 이제 약간 좀 고전, 깊이가 있는, 분위기가 있는 표현이잖아요. 네.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는 클래식카는 좀 올드하면서도 뭔가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좀 가치가 있는 그런 차들을 가리켜서 클래식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핵심은 가치네요. 그렇죠. 가치가 있는 차. 네. 네. 오래돼도 가치가 있는 차. 보통은 클래식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차들은 단종된 지 한 25년에서 30년 정도 어느 정도 좀 시간이 흘러서 지금의 차들과는 좀 뚜렷하게 구분되는 특징들을 가진 그런 차들 중에서 좀 가치가 있는 차들을 가리켜서 클래식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더 흐르고 난 뒤에는 이 체어맨도 클래식카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질은 갖추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클래식카라는 게 일상적으로 쓰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소모품 같은 것들도 많이 있고, 자연적으로 좀 낡아서 기능이 저하되는 부분들이 있고, 컨디션을 계속 좋은 상태로 유지를 한다는 거는 좀 상당히 어려운 일이죠. 부품 구하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유지 관리를 하면서 계속 타려면은 저는 보통 한 3가지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시간이 많거나 돈이 많거나, 시간과 돈이 많거나 그래야지 탈 수 있는 게 클래식카, 올드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옛날 차들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뭐 소장을 하고 있으면은 이제 가치가 올라간다, 자산으로서 생각을 하고 클래식카를 쓰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저를 비롯해서 아마 많은 이제 오래된 차 좋아하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시는 거는 차가 가지고 있는 감성적인 측면, 그런 쪽에서 주는 매력이 크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근데 기계적인 것들은 좀 차에 대한 지식이라든가 경험,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어느 정도 내가 직접 손을 대가면서 이제 관리를 하고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차와 더 친밀한 느낌을 얻으면서 좀 차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오랫동안 또 차를 경험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차와 더 이렇게 가까이 지내면서 느낄 수 있는 그런 만족감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더 많이 느낄 수가 있는 대상이 오래된 차, 클래식카나 올드카이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가지고 더 좋아하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오늘 귀한 차, 이렇게 좋은 차 태워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별 말씀을.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 신차로, 네. 최신차로 가져와가지고 같이 시승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자동차 전문가 류창희 칼럼니스트와 함께 체어맨 클래식카를 한번 타봤습니다. 우리도 이제 자동차 강국이 됐습니다. 지금은 현대 기아차가 독점을 하고 있다시피 하는데, 그래도 옛날에는 다양한 브랜드에서 다양한 차들이 많이 있었던 걸로 합니다. 이제 앞으로 클래식카를 찾아서 많이 시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글로벌 모터즈 육동윤이었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맛있게 드십시오.